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경지역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어떤 실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에서는요, 토지 전용의 자유화라는 문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 전용의 자유화에서 규제 완화의 정도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100% 정도가 규제를 받고 있죠. 그렇지 않은 15개 시군도 상당 부분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도 이후부터 남북 정상화 회담 이후에요. 이 지역이 서서히 개발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면서 거래가 되면서 토지와 임야가 거래되게 됩니다. 거래되는데 그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완화가 필요하냐? 물론 개발되는 지역에 완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개발되는 지역이라는 말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를 예측한 어떤 산출 결과를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토지 공급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토지 전용의 자유화라는데요. 그러면 자유화의 기준을 보면은 토지의 시장적인 가치와 공익적인 가치를 합한 가치를 볼 수가 있다. 그럼 시장적인 가치가 뭐냐? 임야는 목재 공급 기능으로 시장에서 가격으로 결정되는 가치. 이것이 시장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는요. 자, 임야가 제공하는 산소, 경관 이런 것이 공익적인 가치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임야나 농지의 공익적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산림청에서 산정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50조 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자율 5%로 본다면 우리나라 산림적 공익 가치는 1000조 원이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공익 가치를 산출할 때 산림의 면적인 200억 평으로 나누면 평당 5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를 전환할 경우에 그 차익이 5만 원 이상 되면 전용이 허락하고 5만 원 이하가 되면 전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럼 토지 전용 자유화 이론적 대안을 보면은 토지 전용의 자유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용도 전환에 따른 차익이 5만 원 이상이 될 때, 이하가 될 때, 앞에 설명했죠? 자,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용도 전환에 따른 차익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전용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용을 허가하지 않은 방식이고, 두 번째는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이고, 세 번째는 전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나 임야의 소유자에게 매년 평당 시장가치와 공익가치를 합산한 금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경우에 그나마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보조금의 지급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은 공통으로 용도 변경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행위 규제를 전제를 하고, 또 보조금의 지급은 토지 전용에 대한 토지 소유의 자유의사를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전용에 대한 기본적으로 규제를 전제로 하느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본다면 보조금의 지급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제 보상의 필요성과 전제 조건을 보면요. 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는 규제 완화책을 보면은 중요한 것은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정치 제도적인 여건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안이죠. 왜?
우리 사회가 아직 공공 부분의 기능이 민영 부분의 그것보다 높고 규제는 행정 중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님비점 등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고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보상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에 따른 보상은 규제에 대한 행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왜? 규제를 당하는 재산의 기회비용이 규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규제의 주체가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규제의 주체로서 지방이 중앙정부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유시장 경제에서 규제는 개발경제의 주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규제의 정당성은 규제로 인한 이익이 규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이익보다 이득일 때만 확보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난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개발 문제의 핵심은요, 비계획적 도시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갖고 법으로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이 규제권을 갖게 되면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고 지방의 현실과 지역 특색에 맞는 필요한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토지이용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앙정부는 광역적인 대기 오염이나 강물의 수질 관리,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만 타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국방부는 최근의 작전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활성화 정책을 고려해서 대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정된 주요 부분을 보면요, 민간인 통제선이 종전 군사 분계선 이남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되고 군사 분계선 인접지역 이외의 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축소되고 또 보호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매수를 국방부 장관한테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은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매수토록 하는 토지 매수 청구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법에서는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정축이 금지되었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기타 구조물의 신축, 정축은 협의 대상으로 작전지역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구역과 관련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요. 또 군사작전 수행에 어떤 시설물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보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부 장관 관할 부대장은 매 5년마다 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신고 대상 건축물도 군 관련 보호구역에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요, 도면상으로 일정 지역을 일률적으로 쭉 설정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발전을 저해하고 재산권의 제약을 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 방향도 주로 군 작전 위주의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인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을 적용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 결론적으로 군사작전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라.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법률에서 그동안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민간인 통제구역이 조정된 점, 보호구역이 개별 군사시설 중심으로 축소된 점 등등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호구역 관리계획이 매 5년마다 업데이트 한다 그랬죠. 그리고 남북 간의 여건 변화로 제한보호구역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제시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요. 가장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제한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현행 통제보호구역으로 단일화하자. 두 번째는 기존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되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개별 군사시설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재설정하자. 마지막으로는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제한보호구역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도시하고 준도시 지역만큼은 지정을 해제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또 주민들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군부대가 국방부가 대민 업무의 비형평성과 객관성 고려 협의 시 처리 기한의 지연 등 이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 했죠.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할 때 법률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운영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할부대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지자체하고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방부는요. 심의위원회가 군 작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민간인들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주장하는 지자체 민간단체에서는 군대 협의가 지연되고 있죠. 부동의 처리도 많죠. 신속하게 처리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서로가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볼지 모르지만 협의해야 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군부대 협의 절차상의 대응 방안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규제 완화와 시설 보호의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998년도요.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어요. 또 규제개혁 기획단에서는요. 부처별로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지자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설치해서 각종 조례, 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다 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이 중간부분을 생략하고 이유를 명시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등 상당 부분이 보완되고 있죠. 그러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본인들한테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부에 와서 바로 이제 맞닿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자,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재산권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 강의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80년대 후반 전까지는요, 택지나 불량주택 정비, 이런 것에 이제 생각해 오다가 90년대 넘어서면서 민원 해소, 통제 완화, 재산권 보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 국방부도 좀 이제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해제를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면은 관할부대장이 관할구역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휘계통을 통해서 국방부에 건의하고 국방부는 심의위원을 거치면서 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파주시의 LCD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포천시의 선단 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연천군의 백학 지방산업단지 개발 산업, 김포시의 김포 신도시 개발 산업에 대한 내용은 제 저서인 접경지역 개론 181에서 188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직적인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직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광역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기관의 파트너십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파주 LCD 지막산업단지의 경우 밑에 제가 이렇게 제시해 뒀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 6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조정의 필요성이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산업단지나 크게 추진하면서 한 번만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 조정하고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례는 제가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를 제시해 뒀으니까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군과 협의를 전담한 인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행정기관에서요, 군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경기도, 강원도 등가요 일대에서는 군보 심의관이라는 사람, 군보 협력관이라는 사람, 물론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군하고 소통의 창구를 만들었던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좀 미흡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주장했다시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자 행정처리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게 역으로 군부대는 순환보직으로서 계속 담당자가 바뀌죠.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군부대 담당관한테 새로 보직이 되었을 경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군과 주민 양측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자, 군부대의 시설이 노출되면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어때요?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너무나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서로 조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나 관할부대는 일방 통보가 아닌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문제는요, 자, 그 지방에 어떤 산업단지가 될 경우에는, 자, 산업단지를 하는 사람들은 군부대하고 바로 협의하지 말고 먼저 주민들한테 타당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오케이를 얻고 다음에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의 단계적인 산업 추진이 필요하고 같이 얘기되는데, 산업단지를 크게 추진하거나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등 나름의 절차를 정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잠재적 실현 방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수고를 많았고요. 제 단석부동산 TV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